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총회 서면 결의서, 오에서 요원, 정비업체 등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서면 결의서, 오에서 요원, 정비업체 문제들은요,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 사업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수많은 판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판결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결 중의 하나인 대법원 2022도 1486 판결과 그리고 도시정비법 관련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나누어 판결 내용과 도시정비법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두 가지 중요 내용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란이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대법원 2022도 1486 판결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고요. 지금 이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바로 판결문에서 판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아래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여기에 해당되겠죠. 라는 것은 말입니다. 조합 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서 대단히 폭넓게 법원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 의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관련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02조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중 제1항 제1호까지만 확인해 보고 나머지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1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조합이 되겠죠. 조합 방식의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에 있으면요, 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 바로 이 자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되겠죠. 일명 정비업체라고 줄여 부르는 조직입니다. 여기까지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81조입니다. 로 정하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변경할 때는 물론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유의 단서가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각 호 가운데 있어 제1호가 바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 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입니다. 바로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 조합에서 정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안건에 대한 서면 결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대개의 조합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조합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조합에서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는 불여턴턴입니다. 정말로 튼튼하게 처리해야만 조합에 어려움을 안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중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나머지 하나의 중요 내용이 바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일명 정비업체이죠. 의 OS 요원 고용 문제입니다. 과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OS 요원을 고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2022도 1486 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아래에 옮겨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호에서는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방금 전에 보았던 내용이죠,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관련 규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38조는 벌칙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 제5호에서는 말입니다. 제10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조금 살을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즉 정비업체 자신들이 처리하지 않고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이러한 벌칙을 가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06조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여기 해당하는 것이죠.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제4호가 바로 방금 전에 우리들이 확인하였던 제102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이러한 제106조는요. 제105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등록 취소를 당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정비법 제105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결격 사유 제1항 제6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으며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그러한 임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 방금 전에 보았던 제10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등록 취소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정비업체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만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